자, 나의 시장 이 분위기처럼 제 종목 포트도요, 좀 빨갛게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인데 어디까지 봐야 합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 지금 바로 점심 드시면서 종목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026958-9082번, 문자샵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사연 왔는데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자 시청자님 너무 오랜만에 또 이렇게 듣는 것 같은데 어디서 지금 뭐 하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저 지금 오늘 늦잠 자다가 일어났어요. 뭔가 오늘 휴가나 반차 쓰셨나 보네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반차 꿀 같은 또 휴식 시간에 어떤 종목을 또 고민 상담 받고 싶은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제가 로봇주 샀는데요. 로봇주요. 네. 네, 에브리봇이요. 에브리보. 근데 어떤 게 좀 네. 궁금하세요? 평단가랑 비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평단가가 좀 높아요. 26,478원이요. 진짜 가격대 좀 높을 때, 그러니까 불타기 하신 건가요? 나름대로 물타기 했어요. 물타기를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비중은요? 20%요. 20%.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님 한번 좀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과 전문가님. 로봇은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에브리보 평단가를 좀 낮춘 건데 네. 지금 상황 좀 잘한 걸까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낮추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이 서비스 로봇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고, 또 이제 과거에는 삼성전자 이 인수 합병과 관련된 그런 루머들이 돌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이제 시장을 말씀드릴 때 지금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연초까지는 좀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사실 수개월간 지금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로봇주 쪽으로도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이 삼성전자가 이제 100% 무인 공정을 좀 진행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서 로봇주들이 또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래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적인 홀딩을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단기 저점을 잡고 지난주 금요일과 그리고 오늘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단기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지고 있는 자리이고, 지금 보시더라도 21 이평선 21,000원 구간을 좀 상단으로 올라와 주게 되면서 추세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매수가가 26,400원, 26,500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때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딱 매물이 걸려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적인 저항을 받았고, 또 3월 달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버텨내지 못하고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딱 매수가 부근에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26,500원을 또다시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매수했던 물량만큼은 좀 축소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올라왔는데 5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이 매수가 26,500원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돌파가 확인이 됐을 때는 이전에 단기 고점이 형성돼 있는, 혹은 이 갭 구간, 이 매물이 좀 부재한 가격대까지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33,000원에서 38,000원 구간까지 열어두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에브리보 얘기를 좀 질문 하나 들어봤는데요. 네, 시청자님 질문이요.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만약에 이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좀 어려울까요? 현 시점에 추가 매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미 추가 매수를 최근에 하셨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26,500원 구간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 거래량이 500만 주 이상 실리면서 돌파하게 될 경우에 그때 진행하셔도 늦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사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래서 이 저점 19,000원 정도를 다시 지키지 못한다면 하락세가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지금은 계속적으로 비중을 확대하시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흐름을 보고 내가 짜놓은 이 시나리오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또 한 감사합니다. 번의 추가 매수보다는 좀 시나리오대로 한번 해봐라 라는 조언해 주셨는데요. 좀 마음에 만족이 좀 되셨을까요? 네,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아, 너무 다행입니다. 저희가 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선물 드릴 건데요. 네. 텀블러 받으시고 싶으신지 아니면 떡 선물 세트 받으시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떡 어떤 떡인가요? 떡이요. 종합이어서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저 떡이요. 알겠습니다. 떡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드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전화 사연 받아봤고요. 이어지는 또 문자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사연들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 중에서도 8627번님의 Y씨입니다. 21,000원에 10% 비중인데요. Y씨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됩니다.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봐드릴게요. 워낙 또 최근에도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하고 반도체 섹터 잘 가면 이 친구도 잘 가지 않을까. 오늘 또 1% 강세인데 전문가님 보시기에 YC라는 종목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앞으로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YC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상승폭이 컸고 그쵸.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가운데서도 고점을 계속 뚫고 올라가는 종목은 이제는 조금 적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연초부터 현재까지 워낙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었던 섹터 자체가 워낙 강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9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좀 쉬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수급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봤을 때 메이저들의 수급이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간혹 뭐 반도체 관련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는 탄력이 예전만큼 좀 강하진 않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21,000원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거의 고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막 이런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눌림목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수가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지금은 막 내가 수익을 크게 보고 빠져나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좀 손실폭을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YC 같은 경우에는 2대 주주를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11.7% 정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삼성과 관련돼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재료는 굉장히 좋아요. 또 HBM용 이 웨이퍼 테스트를 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HBM에 대한 수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라면은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지난해까지는 반도체 업황 자체, 이 전방 산업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나왔는데 올해 이 웨이퍼 테스터를 공급하게 되게 되면서 실적이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2분기부터 이제 매출액 410억 그리고 예상 영업이익이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분기를 시작으로 계속적인 매출 성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좋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정말 오래 가져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좀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일정 뭐 손실폭이 좀 만회가 됐을 때 그때는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안내를 드릴 텐데 자 지금 이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조정이 이어지다가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굉장히 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를 지켜봐야 돼요. 근데 지금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 15,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그때는 좀 정리를 하고 나중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을 잡아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15,000원 구간에서 보시면은 이 노란 박스가 가장 크게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매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은 15,000원대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이 투매 물량 혹은 손절 물량에 이어지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방으로 봤을 때는 사실 19,000원 구간에서 2만 원 구간대 단기 고점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반도체에 관련된 이슈 혹은 HBM과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준다. 그래서 거래량이 적어도 이전에 7월 4일에 나왔었던 거래량만큼 한 1,800만 주 정도가 발생을 하면서 올라와 준다라면 홀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래량 없이 조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일정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YC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보시고 일단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는 또 YC가 잘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퍼포먼스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화이팅 하시라고 YC 또 신청해 주신 8627번님께는 텀블러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 좀 기운차게 시작하셨나요? 네, 잘 안 기- 들려서. 다시 기운찬 한번. 월요일 시작하셨나요, 시청자님? 아, 네, 기분 좋은 월요일 시작했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점심 식사는 하셨고요. 네, 먹었어요. 좋습니다. 자, 기운차게 점심도 먹었겠다. 이제 전화 한번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면서 고민 상담도 해보시죠.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LS 머티리얼즈를 샀는데, 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샀는데, 네. 떨어져가지고요. 떨어져서 얼마 그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3만 원이요. 3만 원에 비중이 20%. 20%, 10% 뭐 이렇게 좀 적게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크게 가져가시는 분도 계신데 비중은 좀 어떻게 가져가세요? 비중은 20%요. 20% 들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비중은 좀 적은 편인데 상장되자마자 좀 샀어요. 근데 지금 이게 손실권이라서 걱정이신 것 같은데요. 네. 얼마나 더 봐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때라도 좀 탈출할까라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물을 타야 될지 아니면 존버해야 될지. 아니면 알겠습니다. 그냥 팔아야 될지. 자, 우리 전문가님, 이런 경우 네. 많아요. 상장돼서 기대감에 샀으나 주가가 빠지는 경우의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그쵸.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봐야 할지도 궁금하고 지금 계속 평단가를 낮추는 게 답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야기 네.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사실 신규 상장주는 바닥을 지켜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권까지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오늘 뭐 전선 관련주들,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선과 관련돼서 뭐 전력 설비와 관련돼서 생각나는 그룹이 이제 LS 그룹이죠. LS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선 부문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모습인데, 근데 사실 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룹사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전선주나 전력주들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보합권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외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LS 뭐 그룹주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똑같죠. 그래서 전력난은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보였는데 사실 최근에 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개파락을 보인 게 확인이 되거든요. 이제 6월 달에 6월 중순에 개파락을 보였는데 이때 이슈가 뭐였냐? 이제 블록딜, 대주주의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대주주가 물량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 투심이 조금 꺾였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 없이 계속적인 단봉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물타기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 게다가 지금 이 딱 가격대가 보시면은 이 상장 초기 이전 흐름을 보지 말고 이후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하방 경직을 보였었던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시 22,5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 그래서 거래량 없이 계속적으로 흘러내린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런 상장주, 특히 신규 상장주의 흐름이 굉장히 좀 무서운 게 이 시장 소외가 되게 될 경우에 뭐 1% 혹은 뭐 0. 몇 %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작은 단음봉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은 오늘 하루는 내가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라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 손실폭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한 22,500원 구간을 확실하게 좀 손절 라인 혹은 로스컨 라인으로 좀 잡아두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 결국에는요 어느 정도 바닥 라인 내가 잡아 있는 손절가 라인을 좀 잡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내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략대로 해보시고요. 저희가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 식사는 하셨겠지만 그래도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전 좀 들고 가는 게 좋아하는 또 간직하는 걸 좋아하는 분인지 궁금해요. 둘 중에 어떤 걸 좀 선호하세요? 저는 떡을 좋아합니다. 저희 떡 선물 드리는 걸 알고 계셨나 봐요. 알겠습니다. 네. 떡 드시고요. 또 기분 좋은 또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우리 너튜브에 벌써 올무지개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장진님도 어서 오세요. 그리고 우리 오르락 내리락님께서 너튜브로 사조시푸드 봐주세요 하시면서 지금 사연 주셨습니다. 6,000원에 20% 늘고 있는데요. 오늘 정리할까 봐주세요 하시는데 두근두근 이거 뽑힐까 말까가 설레하시는 것 같아서 오르락 내리락님 사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조시푸드요. 와, 굉장히 오늘 또 상한가 가면서 시원스러워서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을 너무 많이 나서 내일도 갈까? 이때 정리하는 게 맞나?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서진이네 2라는 예능 프로그램 보셨나요? 네, 봤어요. 거기 보니까 아이슬란드에서 한식당을 열었는데 외국인들이 김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그래서 김값이 금값이 됐나라는 생각 드는데 그것도 이런 영향들이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김을 판매하는 것들이? 네, 그렇죠. 영향이 있다라고 봐요. 네, 근데 김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아시아권의 모든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도 좋아할 정도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주가 지금 다 급등세를 보였는데 네. 과연 내일도 갈까? 뭐 이런 시세 연속성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뭐 상한가를 안착을 했기 때문에 뭐 풀리지 않는 이상 내일 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사실 매도할 이유는 없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 가격대 지금 7,500원 상단에서 여러 차례 좀 꼬리가 만들어졌었고 얼마 전에 이제 22년도죠. 22년도 같은 경우에도 9,000원 구간에서 이제 꼬리가 달리면서 크게 눌렸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윗꼬리 구간을 이 캔들 몸통으로 좀 소화를 해내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사실 3,000원대에서 지금 뭐 8,000원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승폭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좀 차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사조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실적이 굉장히 좋고 또 사조 시푸드만 하더라도 지금 뭐 PBR을 보시게 되면 0.49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뭐 저평가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 호조세를 기반으로 계속적인 주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근데 단기적인 상승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느 정도 윗꼬리가 형성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한다. 혹은 장중에 어느 정도 차익이 좀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수익을 좀 챙겨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사조 시푸드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 김밥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김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 이 냉동김밥에 대한 재료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조 대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김밥 3종을 좀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지금 사조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윗꼬리가 달리면 조금 더 위험하니까 이때 또 수익 낼 때 챙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님, 저희 지금 당첨되셨거든요, 선물. 그래서 샵 9083으로 저 문자 당첨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선물 당첨도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자 사연도 볼게요. 2009번님의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지금 32,800원에 비중은 한 50% 제가 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괜찮은지 알아봐 주세요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까요? 전문가님, 대보 마그네틱이란 종목인데요. 괜찮은지 아닌지 확인 좀 해달라. 별 5점 만점 몇 점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그래서 3개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원시네요. 3개. 네. 어떤 이유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오늘 급등 10% 했네요, 지금. 네. 강한 상승력 보여주는데 앞으로의 또 그럼 전망들도 좀 잡아주셔야겠어요. 네. 일단은 지금 뭐 2차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사실 오랜 기간 좀 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로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지금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2차 전지가 완전히 바닥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근에는 한 번씩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수급 개선세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게 뭐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으로도 이 탈철기를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중국 기업을 통해서 또 이 탈철기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배터리 관련된 이 화재가 좀 있었는데 이 리튬 내에 이 철 성분이 있게 될 경우에도 이제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튬 내에 있는 철, 이 성분을 다 빼줘야 되는데 지금 대보 마그네틱이 만드는 그 탈철기가 이 리튬 내에 철 성분을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대보 마그네틱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탈철기 부분에서는 국내 1위 기업인 만큼 지금 이런 대기업 향으로 좀 공급 계약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사실 22년도에 굉장히 좀 큰 매출을 좀 기록을 해줬죠. 1,000억대의 매출을 기록해주고 영업이익도 26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 이 작년부터 사실 매출이 굉장히 크게 줄고 영업이익도 뭐 1억 수준으로 굉장히 적었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이미 113억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도 9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도 좀 나아지는 모습이 있고 또 최근에 공급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부터 실적 반영이 된다라면은 바닥을 좀 잡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우리가 추적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보 마그네틱의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거의 바닥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배제하고 보더라도 사실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가 바닥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000원 구간, 그 다음에 이제 바닥으로 봤을 때는 22,000원에서 23,000원 구간에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이죠. 6월 4일에도 대량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 공급 계약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한 번 더 들어왔다. 그래서 이번에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를 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3만 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걸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전에 쌓여있던 매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만 원 구간이 올라왔을 때 또 추가적으로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좀 돌파가 나온다라면은 계속적인 홀딩이 좀 가능하시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또 3만 원에서 걸리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비중 50%나 되시기 때문에 비중을 일부 좀 축소해 두시고 더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 구간에 좀 돌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시고 홀딩할지 아니면 비중 축소할지 이 부분을 좀 관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09번님께도 저희가 소정해도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기분 좋은 하루 마무리 보내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